서대문구는요,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제비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서대문구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임장 영상도 촬영을 했는데요. 그 영상과 함께 제가 네이버 부동산이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현재 서대문구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선이고 어떤 동네를 보면 좋은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임장 영상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서울의 다른 상급지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좀 좋은 것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장할 때 제가 어디부터 봤냐면요. 일단 제일 좋은 곳부터 봤습니다. 일단 서대문구에서 거의 제일 대장 입지라고 하면요. 그 아현역 쪽입니다. 아현역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현역입니다. 2호선이죠. 2호선이 왜 좋으냐?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네이버에 2호선 노선도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크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크게 나오죠. 여기 아현역이 있죠. 그쵸?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이 노선이 강남으로 간다는 거죠. 그쵸? 아, 여기가 일자리가 많은 강남 쪽으로 한 번에 가는구나. 그쵸? 잠실도 갈 수 있고, 강남도 갈 수 있기 때문에 2호선이 좋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서대문구는 2호선만 접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오면 여기 약간 보라색 라인 있죠. 이게 5호선입니다. 5호선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죠. 딱 보면 여기 5호선 같은 경우에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영등포, 영등포 쪽에도 일자리가 많고 여의도 이쪽에도 일자리가 많죠. 그 마곡에도 일자리가 많죠. 그러니까 일자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광화문 쪽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잖아요. 아, 이게 정말 많은 일자리로 이어진 노선이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아, 이것도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일단 두 개가 같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또 3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럼 3호선이 어디로 가느냐 보면 되겠죠? 여기 3호선 딱 찍어서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은평구 쪽에도 3호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홍제역, 무학제역 여기가 서대문구입니다. 그쵸? 그럼 요 노선을 타면 일단 연신내역으로 가면 여기가 GTX-A 그 노선이 지나가잖아요. 요거 타고 우리가 삼성역으로 한 번에 또 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요거를 타고 쭉 와서 여기 신사역이 있죠. 신사역에서 우리가 갈아탈 수 있죠. 그 신사역에서 요거를 갈아타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도 바로 신논현, 강남 바로 갈 수 있죠.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되게 좋다라는 그걸 조금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그래도 좀 좋은 입지라 했을 때는 여기 부가연동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마포랑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생활권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당가에 영향을 받겠죠. 평당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 20평대로 본다 했을 때 지금 거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애가 이편한 세상 신촌입니다. 여기가 평당 거의 6,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촌 푸르지오 요런 아파트가 6천만 원. 여기는 구축 아파트 두산 요런 아파트가 3,600. 이제 여기 두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조합 추진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럭키 아파트하고 거의 인접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나죠. 여기가 3,300인데 여기가 3,600. 리모델링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편한이나 신촌 같은 경우는 바로 2호선 아현역하고 지하로 딱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밑에 그런 상권들이 바로 아파트랑 딱 이어져가지고 되게 편했어요. 되게 생활하기 편했고 여기가 북성초등학교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모두 여기서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은 되게 장점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학원가나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고 여기가 이제 오르막이 점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2호선을 바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되게 메리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힐스테드 신촌이라고 신축이 있죠. 이 아파트가 23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여기 신촌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2015년식이죠.
근데 여기가 2호선과 훨씬 가깝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편하지 않은 신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단점은요, 단지가 쪼개져 있더라고요.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단점으로 보였고, 여기 신촌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앞쪽에 보면 앞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가 경의중앙선이 딱 지나가는데 바로 철도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동들은 영향을 받겠더라고요. 소음이나 분진 같은 영향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벽을 쌓고 있더라고요. 한쪽은 벽을 쌓고 한쪽은 벽을 쌓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하고 2단지 요 앞동하고 가격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보고 제가 어디로 갔냐면 부가연동에 보면 지금 재개발하는 구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봤습니다. 우리가 아실에서 보시면 좋은데요. 아실에 와서 이렇게 부가연동을 보시잖아요. 그럼 구역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 구역이 부가연 2구역, 부가연 3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봐도 어디가 더 좋냐면 당연히 부가연 2구역이 좋죠. 왜냐하면 바로 여기 아현역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쵸? 여기가 지금 단계도 여기 2구역이 단계가 더 빨라요. 3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여기 지금 2구역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가격도 총 매매 가격도 여기가 한 2억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입지가 더 좋구나.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들도 제가 이렇게 쭉 이제 걸어봤습니다. 여기가 새 것이 되면 이쪽 라인에서는 얘가 제일 상품성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되게 입지가 되게 좋아지겠다. 이 라인에서 얘가 제일 상품성이 좋고 또 여가도 인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현역에서요.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5호선 충정로 여기거든요. 이쪽으로 쭉 이동을 했죠. 저는 항상 임장을 가면 지하철을 타봐요. 지하철 내가 직접 타보면 이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어디에서 환승을 하면 되고 환승하면 이게 또 어떤 노선을 탈 수 있고 그 노선은 어디로 가는지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딱 기억이 나요. 그쵸? 그래서 서울을 우리가 이런 데 볼 때는 지하철 노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정로역에서 5호선 서대문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는 서대문구고 이쪽은 종로구예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정거장 더 가면 어디냐면요. 광화문역입니다. 광화문역 쪽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이게 한 코스만 딱 가면 그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충분히 선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문 센트레비 같은 경우는 역하고 되게 인접하잖아요. 주변 환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역과 인접하고 있다, 역세권이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종로구인데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여기 경희궁 자이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새 아파트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쵸? 너무 쾌적하고 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쭉 이제 걸으면서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평당 한 7,800, 7,500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바로 건너편에 영천시장이 있어요. 여기서 순대국밥을 사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제가 먹어본 순대국밥 중에 거의 최고로 맛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천시장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그 순대국밥 쪽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영천시장 있고 이쪽에 보면 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런 곳도 있고 영천구역 재개발 착공하고 분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확실히 조금 개발이 돼야 될 정도로 시장이나 주택지나 그런 게 좀 있었고요. 확실히 여기는 새 아파트들이 딱 들어오면서 되게 깔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쭉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천년 뜰한채라는 이런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2006년식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요. 여기 독립문이 있습니다. 저는 독립문을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처음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독립문 쪽으로 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3호선입니다. 여기는 이제 종로구예요. 종로구 무학동입니다. 무학동에 보면 이런 아파트가 있죠. 경희궁, 롯데캐슬, 무학현대, 그리고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1차, 2차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세는 안 나오는데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1차랑 2차가요. 같이 붙어 있지만 가격은 여기 1차가 훨씬 더 비싸요. 여기 호갱노노에는 가격이 나오는데요.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1차는 13억. 근데 여기 2차는 12억.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세대 수가 1차는 810세대,
되게 좀 그래도 좀 반듯해 보이죠. 근데 있지 않은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167세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입지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세대수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런 아파트, 무학 현대, 요런 아파트가 지금 20평대로 우리가 봤을 때 평당 3,500. 여기서는 지금 여기 경희궁 롯데캐슬이 가장 비쌉니다. 여기가 바로 초등학교 끼고 있고요. 여기가 연식을 보면 그래도 신축이죠. 2019년식이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서대문 독립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는 여기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가 무학재역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서대문구예요. 서대문구 홍제동인데 인근에서 제일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는 이 아파트입니다.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 여기가 2022년에 준공이 됐죠. 가장 상품성이 좋고요. 여기가 푸르지오잖아요. 그리고 세대수도 한 830세대 정도로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쪽에서는 가장 선호합니다. 옆에 안산초등학교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를 걸으면서 느꼈던 것은 여기가 그런 인프라 같은 거 상권이나 뭐 학원가나 인프라는 사실 별로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브랜드 새 아파트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가격이 지금 평당 한 4,800 정도를 형성하더라고요. 그리고 3호선 무학재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임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여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오시다 보면요. 홍제역이 있습니다. 홍제역에 보면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죠. 여기가 평당 4,200이죠. 근데 이렇게 가격으로 보면 여기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가 더 비싸요. 하지만 주변 인프라는 여기 홍제역 인근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 서대문 세무서가 있고 이쪽에 좀 그런 깔끔한 상권들이 여기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역도 가깝고 여기는 조금 도로변에 딱 붙어 있지만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 주변 좀 쾌적했고 다른 아파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이게 브랜드에 있어서는 조금 선호도가 밀릴 수 있지만 주변 인프라는 여기가 또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동하면 요런 아파트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도 신축이죠. 확실히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한 4,200 정도 형성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요런 아파트들이 있죠. 북한산 더샵, 이편한 세상 홍제 가든 플라츠. 북한산 더샵 같은 경우는 2017년식이고요. 여기 보면 이편한 세상 홍제 가든 플라츠 2022년식.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상품성 얘가 더 좋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비싸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3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서대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산 같은 게 또 많고요. 사실 그 쾌적성이나 인프라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저는 녹번역 이쪽 은평구 여기가 조금 더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있죠. 가자역 쪽으로 오시면요. 여기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인데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가 이쪽으로 지나가고요. 여기서는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가 DMC 파크뷰 자이 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2015년식이에요. 여기가 평당 4,800만 원. 아까 저희가 무학재역에서 봤던 서대문 센트럴 푸르지오 그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바로 옆에 가재울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 학교를 되게 선호합니다. 딱 그 학교를 끼고 있다는 부분. 여기가 그리고 되게 쾌적해요.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랑 저희 여기 은평구에 보면 증산동 요쪽 여기랑 되게 비슷하죠. 분위기가.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쾌적하고 아파트들이 딱 밀집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되게 선호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아파트 레미안 루센티아 이런 아파트가 4,400. 여기도 신축입니다. 여기도 재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쪽에 보면 가재울 구정비 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과자역 쪽에서 가까운 요쪽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재개발 가재울 7구역입니다. 여기는 시공사 선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도 변화가 있구나.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쾌적성에 있어서는 거의 신도시 느낌이 나고 깔끔한 거는 여기 가재울 뉴타운 이쪽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는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가깝잖아요. 여기에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 정도 구역에서 재개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다라는 사항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체크를 하면요. 전세가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세가율 체크해서 보면 요런 거는 대상이기 때문에 쪼끔 더 상승을 했겠죠. 고런 거 감안하고 쪼끔 무난한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요런 애들이 거의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아파트들을 보면 지금 전세가율이 뭐 55% 60% 요런 것도 60%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고 아까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아까 마포구 같은 경우에 마포는 지금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 나올까라고 보면 요런 애들이 55% 50% 55% 정도 나오죠. 그 얘기는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최근에 쪼끔 더 상승했다는 거야. 매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 우리가 이걸 전세 끼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전세가율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마포를 사면 좋겠지만 쪼끔 더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덜 오른 곳을 볼 수 있겠다. 고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고렇게 쪼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은평구랑도 여기 위쪽으로 가시면 녹번역 있고 은평구랑도 비슷한 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같이 보면 좋죠. 그 은평구 같은 경우도 요런 전세가율을 보면 60% 뭐 58%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렇게 비교하면 좋고요. 그리고 강서구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강서구도 지금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58% 60% 나오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서구도 같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 9 호선 라인이잖아요. 9 호선도 일자리로 가는 노선이 아파트 가격이 평당 뭐 5,000 뭐 4,300 정도 하죠. 거의 아까 서대문구에서 봤던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요렇게 보시면 동대문구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런 아파트들 평당 4,700 4,600 그쵸.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보면 동대문구도 거의 비슷한 급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같이 이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렇게 우리가 쪼끔 보면서 거기서 쪼끔 괜찮은 곳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임장 다녀왔던 서대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서대문구는요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 학군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학원가가 되게 밀집이 되어 있거나 뭐 학군이 되게 좋거나 그런 동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철저하게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동네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 호선, 5 호선, 3 호선 그런 노선이 딱 지나가면서 이게 일자리로 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이든 완벽한 곳은 없어요. 여기가 학군, 학원가 다 잘 돼 있고 직장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완벽한 곳은 사실 일단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게 쪼끔 이게 뭔가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면 돼요. '나는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정말 서울의 어느 곳이든 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고런 게 또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재개발처럼 이렇게 변화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도 충분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요. 직접 또 임장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런 것들도 직접 눈으로 보시면요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